인생 최고의 맛은 아름다운 사람과의 추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을 추억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아름답게 추억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도전을 위한 열정을 불태워야겠죠? 안녕하세요. 민소의 꿈꾸는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 세 번째 에세이집인데요. 출판사는 청어이고요. 책 제목은 참 맛있는 행복하기입니다. 그럼 책 속에서 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면 불평, 저기를 가면 한탄뿐인 세상에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을 들고 와 광장 한가운데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나와 자신의 불만과 아픔을 광장에 던져놓으려고 아웅다웅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집이 없는 서러움을 던져놓았고, 어떤 이는 만년 개장직을 던져놓았고, 어떤 이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던져놓았고, 어떤 이는 못생긴 얼굴과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던져놓았고, 어떤 이는 반려자가 없는 외로움과 서글픔을 던져놓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아픔을 던져놓았고, 어떤 이는 늙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던져놓았습니다. 이제 신은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던져놓은 것 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집어가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벼운 것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불만이 줄어들었겠지?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누군가 나와 신에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부탁하건대 처음의 것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의 것은 처음보다 더 무겁고 힘이 들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첫째,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 둘째,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가볍다는 것. 셋째, 불평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들은 단 한 번도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것을, 즉 게으름과 나태함, 오만과 아집, 그리고 비교와 허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가난이나 돈이나 승진이나 미모나 집이나 질병이나 늙음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불평불만이 줄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없애려면 내 안에 버티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생각, 게으름과 오만, 허욕과 나태함, 이기심과 찡그린 인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짊어진 짐이 가장 무겁고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짐은 내가 짊어지기에 가장 적당한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우리 자신을 깨우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라는 것이지요. 풍차는 바람이 없으면 돌지 않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한방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며 어둠이 없으면 하늘의 별과 달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은 당신을 더 당당하고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벗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되 고통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이 조종하셔야 합니다. 고통은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얼굴이 험악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던 귀족 조지엘은 우아하고 순결한 여인 제니미어를 만나 그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면서 작심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니미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처럼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제니미어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을 빼앗긴 조지헬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밀랍으로 된 성자의 마스크를 맞추어 얼굴에 썼습니다. 이 마스크는 매우 정교해서 누가 보더라도 가면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자의 모습을 하고 그녀에게 다시 청혼합니다. 제니미어,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과거 모습이 탄로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조지헬은 그럴수록 성자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알콩달콩한 삶에 질투가 났던 조지헬의 옛 연인이 어느 날 제니미어를 만나 남편의 과거의 포악한 행동과 흉측한 얼굴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가짜예요. 얼마나 흉악한 모습인지 모르시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잠을 잘 때 몰래 가면을 벗겨보세요. 설마. 처음엔 믿지 않았던 제니미어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그녀는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반, 미안함 반으로 가면을 벗기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했던 남편의 얼굴은 너무도 어질고 따뜻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혹여 과거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마음에 사랑을 담고 올곧게 살면 얼굴이 변하는 법입니다. 저자는 그 변화의 이치를 가을 햇살처럼 맑은 한 편의 동화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얼굴은 캔버스이고 마음은 물감이며 행동은 붓입니다. 캔버스에 어떤 물감으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그림은 명화가 될 수도 있고 이발소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여 과거의 행동이 좋지 않았다 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는 유전적인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행동이 올곧게 바뀌고 행동을 올곧게 하면 삶이 즐겁고 유쾌하게 바뀐다는 것은 불변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반성을 멈추고 올곧게 살려는 생각을 망각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과 올곧은 행동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